결국은 이 육친설이 55페이지입니다. 사주 분석의 꽃이다. 그죠? 다 뽑으실 줄 알죠? 이것도. 잘 모릅니까? 예. 아니, 사주 뽑는 건 대부분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아는 거 하려니까 시간 아깝고 이래서. 자, 우리가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지? 그 육친설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오행하고 음양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그죠? 해서 하나의 글자와 글자의 관계잖아요. 그죠? 관계로서 우리가 지어놓은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잖아요. 실제로는. 예.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기준을 삼았을 때 우리가 요게 일주죠, 일주. 자, 일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8글자에 대해서, 그죠? 어떤 관계냐. 결국은 오행적인 면하고 음양적인 면에서, 우리가 관계를 갖다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것은, 그죠? 아비자. 나하고, 음양이 같고, 그죠? 음양이 같고, 플러스 오행이 같으면, 이것을 비견이라 한다. 그죠? 비견이라 칭한 거고, 그 다음에 음양이 같고, 음양이 다르고, 그죠? 음양이 다르고, 오행이 같으면 겁재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생자. 음양이 같고, 그 다음에 오행이 같으면, 오행이 같은 게 아니다. 그죠? 내가 생하는 거죠. 오행적으로 내가 생하는 것은 식시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으면 상관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아극자는 음양이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극하고, 그제 극하는 글자, 오행적으로 극하는 글자는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죠. 예. 편제. 근데 요게 이제 습관화가 이제 대부분 돼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래가지고 한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적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그냥 연습이 많이 돼 있으면, 그냥 또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은 어떤 운동성을 설정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고추 잠자리가 오행적으로 뭐냐? 고추 잠자리가 오행으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봤을 때 화라고 칭하면 왜 가을에 나오느냐? 금기를 제물로 삼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이 화기 때문에 운동이나 생명의 존재가 발생을 하려면 반드시 반대 글자를 제물로 취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그죠? 가을에 나오는 거니까 이것을 제물로 삼기 위하여 나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극하면 현재, 정제. 요 하도 고수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설명 다 띵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극하자. 그죠? 극하자 하면은, 음양이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자가 오면 이것을 편관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르면 여기는 다르면 정관이라 한다. 결국 이렇게 설정되는 게 뭐예요? 결국 음양이 짝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생하자, 나를 도와주는 자 하면은 음양이 같으면 결국 음양이 안 맞은 것과 같은 거니까, 그죠? 이게 편인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정인이라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 이거를 갖다 우리가 한참 배워놔놓고 팔자 풀 때 쫙 풀어놔놓고 할 말이 없잖아요. 결국은 연근 종이고 하여튼 뭐 까만 건 글씨인데 이거 뭐부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제 실전에서 하면서 못 잡는 게 뭐냐면 팔자를 보는 게 딱 두 종류로 보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내라는 존재가 있을 때, 그죠? 음양의 짝으로 삼는 것은, 그죠? 관과, 그죠? 재라는 거잖아요. 그죠? 관과 재로서 삼는다. 이건 다 안다, 이거죠. 삼는데, 이것과 이 소통 요소를 무엇으로 삼느냐? 그죠? 식과, 인으로서 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요것의 모양 따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직업의 모양을 두 종류로만 딱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식신생재하느냐, 생재하느냐. 요게 하나의 큰 관건으로서, 그러니까 그 팔자를 딱 볼 때, 식신이 재성을 돕고 있느냐, 이걸 제일 먼저 보고, 두 번째 뭐냐, 그냥 관인 통명하느냐, 그죠? 관인 통명하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분류를 해볼 수 있잖아요. 관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옆으로 벌려놔야 되겠네. 자, 관이 있다. 그죠? 인수가 있다. 그 관인의 형태를 쉽게 가지는 거고, 그죠? 관은 있다. 인수는 없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죠, 이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관은 없다. 인수는 있다. 그죠? 이렇게 가고, 관은 없다. 인수도 없다. 요 상태는 결론적으로는 요로 넘어가게 돼 있죠. 그죠? 뭐 개수 살리기도 괜찮아요. 결국 있나 없나 이것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성, 그죠? 재성에서 식신이 있다, 재도 있다. 식신은 있다, 재는 없다. 그죠? 식신은 없다, 재는 있다. 그 다음에 없다, 없다. 없으면 다시 여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큰 툴을 미리 이렇게 딱 정해놔 놓고 이 팔자들이 갈 수 있는 그 직업적인 그 한계성을 먼저 관찰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형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다는 거죠. 자, 식신이든 상관이든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뭔가를 구분하기 참 어렵잖아요. 이것도 애매하게 서로 구분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공통적으로 나왔을 때 뭐냐, 이 식신과 상관을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제조도 되고 우리가, 그죠? 만드는 것, 그죠? 그 다음에 꽃의 향기처럼 꽃향기 이렇게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설하는 기운, 그죠? 발설의 기운, 드러내놓는 것, 신체로는 손발 뭐 이런 게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식상이 없으면 원래 재조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운 따라서 한 번씩 우리가 써먹기는 되잖아요. 오래지 아니한다. 원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식상 없는 사람이 밥 장사한다. 어떡하지? 고민할 거 없다니까. 원래 없으니까, 결국은 없는 세월로 다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고정성이나 확정성에 대해서 대부분 그 두려워한다는 거죠. 현상에서 드러나는 거하고. 원래 인연 없어.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제하고 재성이죠. 포괄적으로. 재성은 무대, 활동성, 그죠? 그 다음에, 금전적인 것, 그죠? 그 다음에, 운신할 수 있는 운신의 힘으로 보는 거죠. 운신의 힘. 그러니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까불고 다 할 수 있는 일종의 무대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항상. 이걸 꼭 돈으로만 우리가 치댈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뒤에 정제하고 편제하고 나눠야 되겠지만, 이제, 그 다음에 재성 다음에 그죠? 관성. 관성은, 이런 거죠. 결국은, 제어하는 것, 제어하는 힘. 그 다음에, 일종의 행정 능력으로 보면 되거든요. 행정 능력. 그 다음에, 통제 능력. 그 다음에, 손님. 머리를 숙여야 될 곳. 할 곳. 이렇게 잡아놓고 아주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봐도 된다는 거죠. 식재관인. 그죠. 인성은 제어력, 제어, 통제. 그 다음에 엉덩이 공부. 그 다음에 자격, 권리, 문서. 이렇게 나눠놓고, 그죠? 그 다음에 비겁은, 그냥 추진력, 행동력. 그 다음에, 밀고 나갈 수 있는 힘. 이렇게 나눠놓고, 자,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개념 자체를 이렇게 딱 잡아 놔놓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식, 재, 관, 인,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 식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직업적인 분류로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무조건 제조하고 인연이 있다 보면 돼요. 제조. 생산. 그죠? 제조 생산으로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없으면, 뭔가 다른 것으로 살 것이다. 팔자내에 있는 거 가지고 살 것이다. 그죠? 그럼 재성은 뭐냐? 무대라는 거죠. 무대, 시장. 그죠? 이런 것들에서 식상이 없고 재성이 드러났다면 제조는 없고 유통을 바로 다루겠죠.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그 팔자에 그 가져진 가장 큰 어떤 구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관은 뭐냐? 관은 일종의 행정 능력으로 보면 돼요. 행정. 그러니까 이 관이 우리가 벼슬만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장사를 할 때는 손님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사업을 할 때는 무엇으로 쓰느냐 하면은 이 관을 큰 조직으로서 삼고, 그죠? 큰 조직으로 삼고 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납품, 용역, 대리점. 그죠? 이게 까물쩍 이것도 노래처럼 따라하면 되는데,
납품, 용역, 대리점, 인허가, 매장, 프랜차이즈. 저는 이제 이게 하도 해놓으니까 이제 그 노래처럼 붙었어요. 이제 그 큰 조직과 손을 잡은 납품, 용역, 대리점, 인허가, 매장, 체인,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련하여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이제 권리. 그죠? 인성은 문서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빠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식신이 없다. 그럼 여기에 있다. 그러면 유통과 납품을 동시에 하는 팔자다. 그죠? 그 다음에 식신이 있고 재성이 있다. 제조, 생산, 그죠? 판매. 그 다음에 재가 없다. 식신, 제조, 납품. 이해됩니까? 이제 구조가 나와야. 이렇게 사업적인 어떤 그 자기가 그 자기 업을 할 때의 모양이다 보고. 그러면 인성도 권리나 문서, 이권, 그죠?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자격 사업이라는 거죠. 자격 사업. 국가에 납품하는 사업 중에 자격 사업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인허가권만 딱 얻어가지고 관하고 손잡고 하는 사업. 그죠? 관이 없고 인성만 있다. 자격 사업. 구조가 딱 그렇게 밖에는 안 나와요. 아무리 해봐도. 그럼 비경급제밖에 없다. 순 비경급제고 다른 것들은 별로 쓸만한 글자가 없다. 그러면 다단계. 유통. 유통은 뭐예요? 10원짜리 가져와서 만원짜리에 팔아먹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둑놈이라 하는데 이게 상자가 원래 옛날 고서에 속일 상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상인은 기분 좋게 속아먹는 거 훌륭한 상인이라 하거든요. 훌륭한 상인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비겁의 능력과 재성이 오히려 없으면 더 좋다니까요. 팔자에. 왜냐하면 이것을 비겁이 무리지어 있는데 딱 있다가 어느 날 재운이 오면 한 방에 땡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옛날 고서에 나오는 게 뭐냐면 무죄가 대죄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 팔자들 보면 죄 없는 팔자들도 많다니까요. 오히려 없으니까 한 번 땡겨올 때 확실하게 땡겨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빠진 상태에서 무엇을 다룰 것이냐 이제 자꾸 이제 거기서부터 더 뜯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직업으로 갈 때 팔자에 인성은 있는데 인수는 있는데 관이 없다. 관이 없다. 이러면 결국 뭐예요? 옛날 책에는 이렇게 나오죠. 글과 학문은 있으되 거기에 어울리는 벼슬이 없어 사림에 묻혀 후학을 길렀다. 그리하여 현대사회에서 보니 교육사업이요. 그죠? 그죠? 문서사업이요. 양반사업이라. 양반사업은 뭐 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유통은 못 다룬다는 거죠. 그냥 문서 하나 갖고 부동산, 이렇게 술자리에서 술 한잔 먹고 술값으로 막, 문서 하나 탁 도포해서 꺼내가지고 주면서. 그러니까 양반사업은 문필사업. 그죠? 그 다음 골동품. 이거 안 벗어난다니까요. 지금 이거 완전 핵심만, 단물만 쪽쪽 빼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연습만 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팔자에 벼슬이 없는 사람이 벼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팔자에 관이 없는데 벼슬은 무슨 벼슬을 하느냐.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팔자에 벼슬이 없으면서도 벼슬을 가는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절제가 뭐냐면, 팔자에서 격을 갖춘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격용설에 의해서 격을 갖춘 경우. 그 다음에 전문성, 기술성으로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성, 기술성. 전문성, 기술성은 뭐예요? 행정 관료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제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벼슬을 갖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어떤 집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장 있고,
이사 있고, 뭐 상무 있고, 이렇게 착착착착 그 조직에 체계를 세우는 조직 있죠. 사람들. 행정관료 있잖아요. 대리, 과장, 부장, 차장 뭐 해갖고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벼슬이 있어요. 팔자 내에. 있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쪽 부서 중에서 연구직, 기술직, 전문직은 벼슬로 간다는 거예요. 이 구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핵심, 그 관이 없는데 어째 저 사람은 벼슬을 가서 막 직장 생활을 하고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이게 틀림없이 안 벗어나는 예외입니다. 뭐냐면 팔자에 벼슬이 없는 사람이, 그죠? 직장에 갔잖아요. 근데 나는 부장 달았다 이거라. 보통 그 진급이 행정관료로 올라가면 있죠. 부장이나 어느 정도까지 딱 올라가면 무조건 잘려요. 그거는 운에 상관없이. 그런 거 관찰을 한 번도 못 해봤죠. 그러니까 예외 없이 잘리게 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최고로 올라가는 게 뭐냐면 임원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임원 성취가. 보통 지역의 장. 은행 뭐 그 차장입니까? 차장 위에 지점장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째 벼슬 없는 사람이 그 차장에서 어느 날 지점장 갔다. 3년 안에 딱 잘리게 되었어요. 3년 안에. 얘기되죠? 그러니까 팔자에 관이 없는 사람이 관을 쓰고 있으면 어느 날 운명의 바람을 딱 관을 쓰는 순간 딱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관일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미관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때는 관이 조그만하거든. 머리에 쓰고 있는 게.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도 바람을 안 맞는데 현상에서 잘 살펴보세요. 그게. 관이 뚜렷한 사람은 행정관료로서 쫙 올라가는데 관 없는 사람이 고관으로 싹 빨리 올라가죠. 곧 잘리겠구나. 이래 보면 된다는 거예요.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없고 맨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냐면은 자꾸 격 찾고 용신 찾다 보니까 이런 것을 관찰할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들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없고, 그죠? 관인이 소통이 잘 돼 있다면, 그죠? 당연히 관이 소통으로서 벼슬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죠? 관만 있고 인수가 없다. 관만 있고 인수가 굉장히 미약하거나 공망맞거나 굉장히 약하게 없다. 이런 경우에 뭐예요? 이것도 도장이잖아요. 자기의 권리와 문서할 때, 길, 그죠? 도장 파면, 인, 이렇게 딱 해놓잖아요. 그죠? 이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약한 사람이 또 고관으로 가면 또 흔들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저번에 충은 좋은 거다 했잖아요. 그죠? 충은. 이런 사람들이 언제 진급하냐면 충 올 때 진급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충은 재생이다 한 것인데 인성이 신이다. 그죠? 인수가 신이다. 어떤 팔자에서. 인이 오면 이때는 모양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 대리 달고 이제 막 왔다리 갔다리 바쁘게 살 때 인이 와서 충을 딱 해주죠. 그 범이 와서 충을 해주면 그 관이 뽀록 자란다니까요. 진급하겠고 충이 왔기 때문에 진급하겠구나. 이래 봐도 돼요. 근데 충 여러 번 맞고 이제 팍 고관으로 가잖아요. 그때 충 맞으면 파관낙적이라. 그러니까 충은 없던 것을 만들어줬다가 만들어준 것은 충이 오면 다시 깨트려버린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라는 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원래 인수론만 따로 한번 해요. 원래는 인수가 식상에 대한 것을 조절해주고 재성을 조절해주고 관과의 소통 요소를 해주고 비겁을 조절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인수가 어떻게 생겼나, 그죠? 관이 어떻게 생겼나, 요것만 잘 관찰함으로써 이 사람이 관인으로 갈 수 있겠다 없겠다, 그건 딱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는데 벼슬을 갔다. 분명히 무슨 특수한 격에 속하거나 아니면은 전문성, 기술성,
분야로 빠져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 빠져 있다니까요. 아닌 사람이 갔을 때는 대리 부장 가면서 싹싹 목이 다 날아간다니까. 그걸 관찰하면서 어느 날 확신을 한번 가지게 돼요. 그걸 해보면. 주변에 오래 살아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식재는 그죠? 이렇게 식신은 우리가 볼 때 자연스러운 생산물이죠. 자연스러운 생산. 그죠? 그러니까 식신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자연스러운 어떤 그 생산물을 통하여 뭔가를 만들어낸다.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팔자 보면은 그죠? 이것도 천간에 있을 때, 지지에 있을 때 다 다르거든요. 천간에 식신이 있는 것은 주로 무형의 것을 다루는 거. 무형의 것을 다루고 지지에 있는 것은 유형을 다룬다고 보면 돼요. 유형을. 그러면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그죠? 만인을 키우고 기른다. 정신을 기르면 교육이요. 그죠? 종교요. 그죠? 정신세계를 다루는 분야가 되고, 지지를 다루면 지지의 팔자 있다. 그럼 뭐예요? 실물을 다루는 거니까 짐승을 기르면 축산이요. 인간을 기르면 먹는 장사요. 먹는 것이요. 그 다음에 꽃을 기르면 원해요. 그 다음에 고기를 기르면 양식. 그죠? 이러한 형태로서 구분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건 없잖아요. 이대로 관찰해갖고. 그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제일 손발 고생이라네, 보니까. 저는 식신이 돼지 해자가 돼가지고, 돼지고기 장사도 해보고, 생선 장사도 해보고, 다 해봤다니까. 그러다가 천간에 임수가 있잖아요. 나도, 임이 있잖아요. 요렇게 있죠. 제가 경일주에. 교육도 써먹고, 제조도 해보고, 기르는 것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팔자에 있으면 한 번씩 다 써본다. 이렇게 적어놔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있으면 쓴다. 그죠? 그 다음에 상관성은 뭐냐면, 이 상관이 절대 나쁜 게 아니다는 거죠. 상관을 보면 우리가 뭐, 흉악하게 적어놓은 책도 참 많아요. 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근데 상관이 절대 나쁘지 아니하다. 왜냐? 정치성으로 보면 되거든. 정치성. 그러니까 정말 고관들 중에 상관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완전 격을 갖춘 경우나 아니면은 다 상관이 다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결국은 기존의 것을 허문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상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보수성이라든지 그 고전적인 어떤 그 틀을 얘기하는 거라면 상관은 다만 이것을 깨트리고 새 것을 창신한다는 거죠. 창신. 새 것의 창신. 그러니까 상관이 격을 갖췄을 때 어떻게 해요? 넘이 망한 데서 반드시 일어선다. 망한 것에서 일어선다. 특공대 사장 있잖아요. 이렇게 그 그룹에 제일 골 먹는 골 아픈 자리, 그죠? 골 아픈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것을 반드시 일으킨다. 도리어 멀쩡한 데 갖다 놓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이 상관이라는 것이 결국 기존의 것을 허물고 뒤집어서 반대로 잘 써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말고 언제든지 변신은 잘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어찌됐든 사회적 유능성의 그 능력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수박 탁 해놨더만은 상관이 싹 칼집 내가지고 막 아름다운 물미 넣고 하는 거예요. 상관의 힘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가가치로 가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우리가 팔자를 세밀하게 볼 때 무슨 요리를 뭐 할까요? 이렇게 할 때 식신이 있으면 주식류 중심으로 삼고 주식류 중심으로 가고 상관성은 뭐냐면 요리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요리 중심. 중국집은 누가 한다? 상관이 한다. 이렇게 쪼개는 연습을 자꾸 하면 이제 쪼개다 보면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자꾸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밥 중심으로 팔 것이고, 이 사람은 술 중심으로 팔 것이고, 그죠? 부가성이 높은 것으로 팔 것이고, 이제 식상을 구분해서 쭉 관찰하다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뒤에 이제 뭐 여기에 형이 가해졌느냐. 그러면 뭔가 거기에 칼집을 내가고 할 것이다. 삼겹살을 그냥 안 하고 앞뒤로 칼집을 넣어서 벌집 삼겹살을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구분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양 따라서.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